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을 유발하는 주요 환경인 저산소 상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해결법에 대한 얘기 나눠보기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영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한의사 정영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나 화학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에 맞춰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회복을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죠. 오늘은 특히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 개선 효과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로 알려진 고압 산소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산소 환경이 암세포가 히포1 알파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관 신생을 일으키고 암 전이를 도와서 세포가 계속 분열 성장하게 하고 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내성까지 일으키게 해서 면역세포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증식과 전이의 주범이 된다고 길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해답은 보다 간단할 수 있겠는데요. 저산소 환경을 좋아하는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산소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암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한 것이 바로 고압산소요법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 체내에 고압산소를 주입함으로써 저산소 환경을 해소하여 암세포 억제의 효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고압산소요법을 받게 되시면 충분한 양의 산소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하여 암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체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암세포가 억제됨과 동시에 면역세포를 포함한 정상세포는 활성화되겠죠. 네. 고압산소요법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연탄가스 중독이나 화재 현장의 흡인에 의한 의식소실 등 저산소증 환자 또는 잠수에 의한 감압병 환자 등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 왔었잖아요. 이외에도 수술 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질환에 국한되어 사용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체내의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고압산소요법이 암 조직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통증 및 부종 완화, 림프 배출과 혈액순환 개선의 효과가 증명되면서 암 치료 보조요법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 괴사, 화상 치료 같은 여러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고압산소요법이 암 환자의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 개선의 필수 치료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높은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암세포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치료법이죠. 방사선 조사로 DNA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암세포는 세포 자살로 이어져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암세포가 방사선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세포는 스스로 원상 복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DNA가 손상될 경우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산소가 충분하면 방사선 치료 이후 공격받은 암세포 DNA 복구가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암세포 내에 존재하는 산소가 방사선 고에너지로 인해 활성산소로 전환되고 이렇게 탄생한 활성산소는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DNA에 달라붙어서 DNA가 원상복귀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1차적으로 DNA 손상을 입히고 또 이후에 활성산소에 의해 2차 손상을 입혀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거군요. 그런데 만약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활성산소의 발생이 저하되게 돼서 암세포의 2차 손상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끈질긴 암세포는 DNA를 복구시킬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고 방사선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소위 말하는 방사선 치료를 견디는 방사선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내에 충분한 산소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내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고압산소요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시 고압산소요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가장 큰 부작용인 암세포 주위 정상조직의 국소적 손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화학 항암요법과는 달리 방사선 치료 경우 부작용이 치료받는 부위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암 조직이나 주위의 정상 조직이든 세포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고 혈관의 분포가 감소되어 국소적인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손상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 세포가 있는 주위 조직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된 조직과 주위 조직 모두에서 섬유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산소가 만약에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는다면 손상된 조직의 중앙으로부터 점차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 주위 지조직에 부종과 궤양이 생기게 되고 골 괴사나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어 상처 치유가 지체되는 부작용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기계의 발달로 정밀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 치료 결과는 좋아졌으나 그 암 조직과 맞닿은 정상 조직의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더욱더 고압산소 치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구강인두나 두경부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50에서 60% 환자에서 하악골을 포함한 주변 조직에 골 괴사나 연부 조직의 방사선 괴사, 점막염과 피부염 및 후두부 괴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고압산소를 도입한 이후에 치료 성공률이 93%까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의 필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고압산소요법은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암세포 내에서의 산소의 활성산소 전환을 통해 2차 손상을 유발해서 암세포 사멸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상승시켜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인 암 주위 정상 조직 손상의 회복력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평소 저산소 상태를 가져오는 신체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암 발생을 미리미리 예방하시고요. 암 한우분들의 경우는 표준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 후에 합병증과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정 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